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업가들 중에서도 한 뭐 1,000억, 1조, 10조 이상의 이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억에서 1조 그 이상 돈을 벌면은 이제 세상을 바꾼다. 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점들을 그리고 배운 점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제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막 좋은 대학교 이런 데는 못 나왔어요. 그냥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셔가지고 회계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놓고 놀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양한 기업가들의 책을 읽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한테 꽂혀서 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전역하자마자 개발자 친구들하고 아트쉐어, 신소재 가구 사업, 쿠폰 앱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막 출시를 여러 개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나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하고 접근했던 많은 시도들이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도를 하고 이제 28살이 됐고 이제 모든 학기를 마친 다음에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하는데 그냥 남은 돈을 다 싸들고 가서 실리콘밸리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350만 원을 들고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왜 실리콘밸리에 갔냐면은 이게 사실 좀 분한 마음 같은 게 컸어요. 사람이 좀 잘 안 되면은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비교를 했던 거는 그 막 주변에 뭐 취업한 친구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맨날 테크 뉴스 그리고 창업자들에 관한 뭐 외신 같은 것들 이렇게 페이스북에 뜨면 보니까 저 동네에서는 맨날 막 누구 투자 받았다, 누구 뭐 이렇게 엑시트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리고 뭐 위대한 발명품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나는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왜 못 됐을까? 그게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말 순화해서 말을 하면은 실리콘밸리 가서 뭐 세상을 바꾸는 뛰어난 사람들 만나서 다음 진로를 고민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때 마음은 뭐 그렇게 다르길래 뭐 쟤들은 맨날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걸 내놓고 나는 왜 안 됐지? 그냥 뭐 미국인이어야 되나? 아니면 진짜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뭐 천재 같은 애들이 그냥 압도적인 지능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좀 실체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다녔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 공항에서 자기소개 영상 같은 걸 하나 찍어서 그 자기소개 영상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뭐 나는 뭐 누구고, 뭐 몇 살이고, 한국에서 뭘 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막 뜬다는데 뭐 이런 거에 뭐 약간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와서 뭐 그런 현장을 경험하고 뭐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뭐 듣고 싶다 막 이런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페이스북 그룹 중에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커뮤니티는 되게 약간 중고 거래 같은 거 가끔 되게 드라이하게 하고 이렇게 뭐 여름에 한국 가는데 제 집에서 몇 불 내고 사실 분 뭐 이런 거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그런 한인 커뮤니티에 제가 이제 최초로 올린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되게 그거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 영상을 보고 디자이너 한 분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제가 좀 낙천적이고 그런 편이라서 그 도착할 때까지도 숙소 예약을 안 했어요. 그냥 도착해서 숙소 예약하지 뭐 한 다음에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켜가지고 가장 싼 동네 검색을 했죠. 다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한 게스트하우스인데 한 하루에 한 28,000원 정도 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거기 너무 싸니까 거기 그냥 한 40일 정도 잡아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짐을 풀려고 이렇게 가는데 진짜
그 동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지하철에 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앰프 들고 다니는 막 앰프 들고 막 우통 다 벗고 막 이렇게 바지 막 이렇게 걸쳐 입은 막 그런 사람들이 힙합 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뭘 쳐다보냐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러고 지하철에서 실제로 막 지하철에서 막 똥을 싸더라고요. 이거 진짜 과장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막 그 누가 봐도 여행객이니까 막 이렇게 막 가방 이게 싸매고 막 벌벌벌 떨면서 가가지고 이게 짐을 풀고 그 디자이너 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 이름이 그 김영교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자기 소개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숙소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 웨스트 오클랜드라는 곳에 이제 숙소를 잡았다라고 하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막 밤에 막 총소리 나는 데고 막 한국인 며칠 전에 막 퍽치기 당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그분이 막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자기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 거실에 소파 큰 거 하나 남는다고 거기에 그냥 돈 조금 주고 가서 지낼 수 있는지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박 그거 다 환불하고 그 형네 소파에서 40 며칠 정도 지내면서 처음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같이 지낸 형이 또 하필 현지에서 영화 공부하시는 형이어가지고 제가 뭐 카메라 이런 거 다룰 줄 몰랐는데 그분이 맨날 이렇게 저녁에 그 맥주 먹으면서 뭐 카메라 이런 거 막 알려주고 저는 이제 막 그 형한테 영화 산업 다 망해간다, 유튜브가 뜬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크게 배운 인사이트 뭐 이런 건 뭐냐?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태도가 제일 크게 배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처음 본 사람을 제가 막 그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도와준 거잖아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을 처음 접해봤어요. 처음에 되게 이상했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실리콘밸리 기본적인 정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페이 포워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돕고 그 사람한테 그 빚을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라 뭐 이런 뭐 실리콘밸리 문화가 있는데 그게 왜 생겨났냐면 그냥 그 동네에서 누가 언제 대박 성공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대하고 회사에서나 회사 밖에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관계 자체를 처음 접해봐서 그게 되게 좀 적응이 안 됐고 되게 놀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20대 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저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는 뭘까? 근데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창업자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이나 만나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냐? 거의 이쪽으로 이제 공통점이 수렴이 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 사람, 시장, 운. 사람은 뭘까?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사업에 있어서 뭐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각이 있거나 뭐 빨리 배우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오래 끈기를 갖고 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겠죠. 이제 시장, 큰 시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치만 아직 누가 강력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시장 또는 이제 되게 낡은 업체가 하나 다 해먹고 있는데 좀 새로운 접근을 하면은 그걸 다 때려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시장. 그럼 운. 이 운이란 게 대체 뭘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인간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시장을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과연 통제 불가능한 변수일까? 근데 제가 많이 만나봤을 때 크게 성공하신 분은 이 운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운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가장 크게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운을 어떻게 의도를 해서 맞이할 수 있을까? 참 답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예시긴 한데 이 아마존 같은 회사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 사람,
제프 베조스, 머리 벗겨진 아저씨, 아마 뭐 한국 나이로는 한 32살, 3살 이때쯤에 컨설팅 업계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 컨설턴트 할 때도 이제 성과를 잘 냈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 커머스 했죠. 상거래 누구나 다 하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을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이 제프 베조스가 맞이했던 운은 뭘까?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92년도 아니면 94년도에 창업을 했을 거예요. 혹시 그때 뭐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95년, 96년, 97년 이때부터 이제 가정집에 PC들이 많이 놓이고 인터넷도 이제 랜선 깔리고 이랬던 시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PC나 인터넷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하지 않을 때 들여다보니까 인터넷 트래픽이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트래픽이 앞으로 더 빨리 올라갈까?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20, 30년 동안 이 트래픽이 계속 우상향한다면은 어디에 배팅을 하면 좋을까? 전자상거래에 배팅을 해야 된다. 왜냐면 누구나 상거래를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안 써. 그러면은 제일 불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은 가장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책 사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책부터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맞이한 운은 뭘까? 사람들이 다 PC를 깔고 인터넷을 하고 인터넷을 점점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오지 않을까에 배팅을 했고, 와가지고 이 아마존은 세계 최고로 이제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장기적인 변화를 믿고 배팅을 한 거죠. 넷플릭스 이런 것도 다 되게 비슷해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스팅스가 막 싱가포르에서 막 이렇게 키노트 하는 거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인터넷이 성장하는 거 보니까 나중엔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것 같아. 근데 지금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그래도 영화 관련해서 뭔가 시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DVD를 소포로 보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 속도 빨라졌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스트리밍 유료 고객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믿음을 갖고 나름대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 세상이 실제로 온다면은 이제 그거를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르고, 의도적으로 이 운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행을 쫓지 않아요. 실제로 그냥 뭐 술자리나 이런 데 가서 창업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유행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은 20, 3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장기적인 사고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성공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장기적인 사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고. 보통 사람들은 사실 내일을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10년 이상, 5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장기적인 예측은 그냥 하냐 마냐의 문제지 하려면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요? 인구 감소요. 인구 감소. 네, 인구 감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도 고령화인데 초고령화가 돼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젊은 사람보다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거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막 부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뭐 실버 산업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뜨겠죠. 그리고 전기차가 그냥 온통 전기차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 비중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10년 뒤로 탁 점프를 하면은 내연기관 차 보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 놓고 운전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아지겠죠. 실리콘밸리 가면은 그냥 이미 무인 택시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10년 뒤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당연해지고 훨씬 더 많이 보이겠죠. 이게 10년 뒤 어떻게 변할까? 구체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그래프나 통계가 그렇게 가니까. 제프 베조스나 이런 사람들도 남들이 주목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데이터, 인터넷 트래픽이 남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하는데 계속 크고 있네?
작은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고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봅니다. 이게 10년 동안 우상향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크게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초장기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업 기회가 될까? 야, 그거 아이템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그 변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뭘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넷플릭스 창업자는 이제 소포 보내고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사소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1000억에서 조 단위 이상 성취를 하신 분들은 초장기적인 사고, 그리고 현명하고 작고 빠른 실행, 이런 것이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시시콜콜하게 재미난 얘기들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Q&A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요즘에 진짜 미국 CEO 뭐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그 한국 창업자들하고 너무 다른 사고 같은 거를 많이 접해서 그냥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비판적 사고나 아니면 엄청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에버노트 만들었던 그 필리빈이라는 창업자가 있는데 지금은 뭐 화상회의 솔루션 이런 걸 만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뭐 해소해주는 솔루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환경 오염이나 전쟁이나 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막 뭐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를 되게 놀라운 거죠. 또 다른 거 재밌었던 거는 그 아사나라는 그 협업 툴이 있는데 기업에서 쓰는 이제 협업 툴은 이제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넌 왜 뭐 그런 생산성 문제에 관심이 있냐? 이런 질문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을 잘하는 법이나 생산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배우지도 않고 접해보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B2B 시장이 뜰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뭐 더 생산적으로 일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에서 몇 단계 더 나아간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냥 좀 다른 차원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얘들이 좀 창의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그런 문장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신선하고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인터뷰 질문은 어떤 식으로 사전 질문을 하냐? 요새는 좀 사전 준비를 잘 안 해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안 하고 뭐 그렇긴 한데 항상 PD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질문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막 창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질문에서 좋은 답변을 얻는 게 되게 오히려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되게 평범한 것들인 거죠. 뭐 유재석이나 뭐 이런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 질문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막 특별한 질문들이 뭐 별로 없어요. 아유 그래서 어렸을 땐 뭐 하셨어요? 아유 힘들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걸로 이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유재석 앞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 거리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평범한 질문을 던지되 답변을 잘 받는 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평범한 질문에서 빌드업이 잘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좀 비판적인 질문 만약에 뭐 그 나이 때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을 텐데 뭐 이걸 안 하고 저걸 했다면 삶이 어땠을 것 같냐 뭐 이런 가정적인 질문들 이런 것도 사실 전에 빌드업이 잘 돼 있어야 그런 것도 이제 워킹하는 거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창업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창업이나 아니면 도전적인 거 이런 거 좀 어렸을 때 하면은 좋은 것 같은 게 용기, 도전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실리콘밸리 뭐 이런 데 가는 것도 그냥 뭐 가는 거지. 막 엄청 나는 대단한 도전을 해보겠어 하고 막 마음을 먹고 막 가자 뭐 이러고 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뭘 시도해보고 뭐 엎어져보고 처음에 할 때는 그게 되게 대단한 일 같지만 뭔가 사고를 쳐도 그렇게 큰 일이 안 생기고 막 죽지는 않는다. 그 다 만회할 기회가 있다. 이런 경험적으로 알고 나니까 두려움 같은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게 미친 짓거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뭐 창업이나 아니면 이직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내가 좀 뭐 소극적인 소심한 사람인데 오늘은 소개팅 같은 데 가서 되게 활발한 이미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런 사소한 거 나한테 그냥 작은 변화를 줘도 그냥 별 일이 안 생기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시로 그냥 막 들긴 했지만 그 작은 거부터 해 나가면서 이거 뭐 별일 안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이라던가 원동력은 어디에서 얻나? 영감 이런 거는 관찰하고 대화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제 관찰 같은 거는 이거를 막 루틴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막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좀 혼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남의 대화 엿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뒷사람들 말하고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냥 남의 대화나 아니면은 컨텐츠 같은 거 볼 때도 컨텐츠도 보지만 댓글 같은 거 진짜 많이 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종류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창업하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PD분들하고 막 수다 떨거나 뭐 술 먹거나 하면서 그런 막 여러 가지 상상들을 동원을 해보는 거죠. 약간 뭐 장기적인 사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이 있는데 그냥 정반대 그룹에 대해서 갑자기 막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약간 CEO 대표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큰 회사의 성장을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CEO보다 성공한 직장인들이 특히 테크 업계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CEO는 절대 안 하는데 공동 창업자나 무슨 뭐 마케팅 팀장, 뭐 그로스 파트너 이런 걸로 뭐 여러 회사들 이렇게 다니면서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시고 막 책도 쓰시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분들도 오늘 이야기한 거랑 되게 좀 비슷한 사고 구조를 직장인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가 뜨니까 뭐 VR 업계 가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창업자나 CEO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는 그럼 어떤 역할이 제일 잘 맞고 조직에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역할을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나간다면은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 자기 성찰 같은 거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좀 장기적인 사고를 하면서 커리어를 밟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직장인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다른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이 프레임 자체는 그래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